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우리 옷을 사더라도 기성복이 있고 맞춤복이 있고 있죠? 우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기성복처럼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만약에 회계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 프로그램을 이제 전부 다 이제 판매를 할 건데 기성복처럼 프로그램을 찍어서 이제 판매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왜? 각각의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복처럼 그렇게 프로그램을 찍어낼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 테일러링이라는 거는 그렇게 기성복처럼 찍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고 프로젝트 그 상황에 맞게 특성에 맞게 정의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있죠. 그런 방법론의 절차가 됐든 사용 기법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자. 맞춤 양복처럼 그렇게 이제 개개인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자. 그게 이제 테일러링이요. 이 테일러링 이제 수행 절차요. 수행 절차 보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특성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표준화된 그런 프로세스를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하고 검증을 합니다. 그럼 이게 옷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 일단은 기성복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랑 최대한 비슷한 걸 골라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그걸 고르고 나면 이제 상위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기성복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의 원단은 다른 걸로 바꿀래요 말래요? 어떤 걸로 바꿀까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게 이제 우리 상위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이고요. 그런 게 다 끝났으면 이제 뭘 하냐? 세부 커스터마이징을 또 해요. 이번에는 이제 단추 같은 거 3버튼으로 할까요? 2버튼으로 할까요? 단추 색깔은 어떤 거 할까요? 단추 모양은 어떤 걸로 할까요? 그리고 마감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일러링 문서화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테일러링이라고 해서 표준화된 거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표준화된 거를 먼저 일단 가지고 오고 거기서 이제 일부를 수정하는 거예요. 사용자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특성에 따라서 일부를 이제 수정해서 보완 작업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테일러링이라고 그렇게 이제 풀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링을 할 때 이제 고려할 사항이요. 고려할 사항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이 있고요. 외부적 기준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내부적 기준에는 목표 환경도 있고요. 요구사항도 있고 프로젝트 규모도 있고요. 보유기술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 기준이라고 부르는 거고 외부적 기준 그러면 이제 법적 제약사항 같은 것들 그리고 표준 품질 기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 기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게 어떤 게 있고 외부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내부적 첫 번째 거요. 목표 환경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시스템 개발 환경이란 유형이 이제 서로 다른 경우 이제 테일러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이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생명주기 활동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때 이제 프로젝트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그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이제 테일러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규모요. 얘는 이제 비용, 인력, 기간 이런 프로젝트의 규모가 서로 다른 경우 테일러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 기술,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개발 방법론, 그리고 산출물, 구성원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른 경우에 테일러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 기준에는 법적 제약사항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표준 품질 기준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프로젝트별로 적용될 그 IT 컴플라이언스가 서로 다른 경우에 테일러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품질 기준이다. 그럼 이제 금융이 됐든 제도가 됐든 이런 분야별 표준 품질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제 테일러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환경은 뭐다? 개발하는 환경이나 유형이 서로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은 뭐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그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규모.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규모는 비용이 됐든 인력이 됐든 기간이 됐든 이런 프로젝트의 규모가 서로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보유기술, 그러면 보유기술은 프로세스가 됐든 개발 방법론이 됐든 산출물이 됐든 구성원의 능력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른 경우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제약사항, 그러면 이제 IT 컴플라이언스가 서로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품질 기준, 그러면 금융이 됐든 제도가 됐든 이런 분야별로 품질 표준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제 테일러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 작업 시 고려할 사항들이래요. 이런 고려할 사항들을 이제 내부적 기준 그리고 외부적 기준으로 분류해서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요구사항이다, 법적 제약사항이다, 보유기술이다, 표준 품질 기준이다, 목표 환경이다, 프로젝트 규모다 해서 이렇게 이제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요구사항이랑 그리고 보유기술, 그리고 목표 환경, 그리고 프로젝트 규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내부적 기준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법적 제약사항이다, 표준 품질 기준이다 해서 이 2가지는 외부적 기준에 이제 속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정답을 적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이라는 거는 프로젝트 상황이나 특성에 이제 맞게 정의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절차 그리고 사용 기법,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보고 얘기합니다.